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FOMC 그 회의가 있죠. 21일하고 22일 날 화요일하고 수요일이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OMC 그 회의 이후에 뭔가 시장에 좀 판도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고,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주말에도 지금 뭐 포털에 뭐 미국의 은행들 유동성 위기로 그 악재들이 지금 막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그 지난주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관련 기업들 지금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뭐 SVB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시장에 다 반영된 것이고, 예, 뭐 전액 보증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요건 이제 악재 이제 끝난 거고, 요게 이제 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랑 은행한테 또 전이가 됐죠. 유동성 위기가.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메이저 대형 은행에서 뭐 300억 달러 예, 자금 지원을 지금 긴급적으로 하기로 했고, 더불어서 주말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그 지역 은행 그 협회에서 우리도 SVB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모든 예금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 상태거든요. 여기 뭐 다음 주에 뭐 그렇게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요거까지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해준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 유동성 위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설령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요번에 SVB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산 규모가 이제 워싱턴 뮤추얼 다음으로 컸기 때문에 얘가 2위였죠, 2위.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밑에 그 지역 은행들은 이제 자산 규모가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제 그 개런티란 모기지 대출 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 8월달에 이제 파산했는데 이거 뭐 기사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CS죠. 뭐 CS 같은 경우도 이제 이따 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는 그 전부터 사실 미리 반영돼 왔었어요. 예. 이번에 또 다시 또 지금 악재가 불거지면서 시장에 또 이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선 뭐 CS 같은 경우도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540억 달러 자금 수여를 지금 하기로 했고, 요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만은 UBS에서 합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불어서 주말에는 이제 블랙록 세계 자산운용사 1위입니다. 예. 블랙록에서 이제 일부 사업을 인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또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물론 이제 매각하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뭐 지분 매입하는, 예? 입장하고 물론 협상 과정은 있겠죠. 뭐 기간도 있고, 예. 뭐 싸게 뭐 하려고 하고 뭐 비싸게 또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예, 협상 뭐 과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요게 이제 빨리 되면 좋은데, 만약에 뭐 다음 주 그 저는 이제 FOMC 회의 전후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만약에 다음 뭐 주말까지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음 주 말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린다 한다라면, 제가 봐서 오히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예,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은요 이미 이제 그 규모가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만 때는 대체 얼마가 물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각국 정부하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바로바로 대처를 못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이번 위기는 사실은 작년 8월 달부터, 작년 3월이죠. 3월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예, 채권 가격이 급락이 나오고, 반대로
예, 채권 수익률은 급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SVB 같은 경우도 채권 투자했다 거기서 물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채권 수익률은 급등, 채권 가격은 급락. 그죠? 나머지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채권을 투자해서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이미 채권 가격은 저점이 났기 때문에 존버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메이저 은행에서 자금 지원 좀 받고, 예? 좀 버티면, 예, 채권 수익률은 계속 이제 하락이 나올 것이고 채권 가격은 급등이 이제 계속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 차트 보시면은 요 핑코 액티브 채권 ETF입니다. 예, 핑코라는 세계 1위 채권 투자회사 ETF인데 이 ETF는 이미 지난 1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 사실은. 예, 1월 달에 저점 나오고 이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라인에 되밀리고, 예, 이번에 또 SVB가 파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한 상태거든요. 예, 심지어 국채 수익률도 지금 다시 한번 이 레인지 상단 라인까지 지금 지난주까지 돌파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악재가 오히려 이제 SVB 파산이라든지 CS 유동성 위기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앞당기지 않겠느냐. 네? 실질적으로 지금 향후에 연준 금리 인상 그 확률 예측 확률을 보시면 원래는 보통 이제 금리가 피크점을 인상 피크점을 이루고 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그 다음에 인하까지 가는데 한 보통 한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야 이제 인하를 하는데 이번에 SVB하고 CS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연준의 향후 금리 예측 확률 표를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지금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월 달부터 가장 높게 나와요, 지금. 47%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44% 금리 인하 확률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 앞당기고 또 인하 시점도 앞당기는, 예? 예, 그런 악재에 지금 묻혀있는 이런 호재도 또 지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미국의 그 나스닥 은행업종 그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예,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거의 반영된 상태죠. 지금 막 급등락을 계속 연출하면서 이날 이제 항소에 뿌리 나왔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전형적으로 지금 개미알기 패턴이죠. 급락 나오고 나서, 예, 물론 뭐 다음 주에 또 아까 그런 협상 과정이 조금 늦춰진다 그러면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월봉으로 아직은 조금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레인지 하단까지 더 누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인을 벗어나기 힘들다.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인데요. 금융위기 때 저점 주고 나서, 예, 유럽 재정위기도 이거 안 깨고 터닝 나왔죠. 눌렀다가 코로나 때도 급락 나왔다가 반등, 그다음 쌍바닥 쥐고 다시 한번 터닝. 그죠? 지금 월봉에서는 아직 이 레인지 안에까지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다음 주에 한번 그런 협상 과정이 늦춰져 가지고 누른다 하면은 나스닥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대세, 예, 지지 맥점이거든요. 이 라인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SVB는 파산했고, 예, 나머지 지역 은행 같은 경우 자산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을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예, 더 깊게 누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은행 업종이 다시 한번 누른다 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이후에 만약 미국 시장 눌러서 우리 시장도 누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CS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이 차트 보여드렸나요? 예, 2008년도부터 얘는 지금까지 계속 하락. 예? 작년 8월 달에도 뭐 유동성 위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9.9% 지분을 인수했고요. 올 1월 달에도 파산설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막말로 이미 지금 주가 다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파산을 만약 선언한다 그러면 SVB처럼 거기서 오히려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가가 2008년도부터 계속 밀었거든요. 이게 그동안 그냥 중간중간에 뭐 계속 얘기 나오면서 뱅크런 얘기 나오고 또 밀어버리고 또 반응 나왔다 또 밀어버리고 그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파산 선언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뭐 블랙록하고 뭐 UBS에서 만약에 이제 합병하고 인수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악재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그 협상 과정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협상하기 전까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한 번 더 얘가 CS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한번 시장 흔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점 매수 구간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악재가 많이 나오고 유동성 위기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지지 맥점을 사실 그래도 이탈 안 했어요. 예? 예. 이 추세선 하단에서 깰 듯 하다가 내인지까지 들어왔다 반등. 그러면 다시 밀어서 뭐 다시 한번 다음 주 초반에 누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인은 살짝 이탈에 상관없습니다. 이탈해도 예. 이탈 안 하면서 좋습니다만은 뭐 살짝 이탈해가 다시 뭐 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이 그 CS 문제는 좀 유동적이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많이 민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동성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현금이 많잖아요. 얘네들이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이 돼버리니까 걔네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지난주 초반에 이 라인까지 밀었다가 예, 여기 지지 맥점이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깨진 않을 것이다. 뭐 쌍바닥은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우 같은 경우도 뭐 안 깨면 좋은데 살짝 이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다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수급을 잠깐 보죠. 그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아직은 이건 좀 더 감소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번에 크게 뭐 지금 조금 저항권 얻어맞고 예, 많이 지금 감소하지 않았어요. 예? 최소한 뭐 이 고점까지는 이렇게 감소해 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반대 매매 현황이에요. 반대 매매. 예, 반대 매매. 3월 된 올해 들어서는 지난주 초반인가요? 예, 그때 한 300억 가까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까지 계속 이제 금액이 좀 낮아지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작년 9월 달에도 여러분들 시장 급락 나올 때 이때가 이제 반대 매매 거의 4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반대 매매가 금액이 이제 피크를 딱 찍으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거기서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작년 연말하고 1월 초에도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3월 달에 이 반대 매매 금액이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반에 중반이었나요? 반대 매매 금액이 작년 9월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한 일주일 정도 또 이렇게 막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쌍바닥 그려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신용이 완전히 많이 감소하진 않아서 다음 주 FOMC 뭐 이후까지 조금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일단 그 피크점은 지금 지난주에 찍었다는 얘기예요. 피크점은. 예,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ADR 지표 자체는 이미 그 저점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전체 종목이 다 빠지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코스피 ADR 등락 비율 지표고요. 오른쪽은 코스닥이에요. 그죠? 지난 뭐 9월달 저점까지는 밀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과 올 1월 초 저점까지 누르진 않았는데 지난주 후반에 조금 반등이 나오죠. 그죠? 예, 80% 미만이면 감해도 구간이거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가 누르면 그 대형주가 지금 호짐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전체 종합지수는 같이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빠졌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경기 민감 섹터 아니면 테마 중에서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중국의 뭐 화장품 니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은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조금 영향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 빼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일단 뭐 홀딩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예, 주말에 이제 악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주가 조작 뭐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2차 전지 이 상위 종목군들은 장기 대세 천정 구간에 와 있어요. 예? 안 그래도 누를 자리에서 또 이제 그런 악재 나왔지 않습니까?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일단 주목을 하시고, 요들 종목군들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얘네들이 빠지면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예, 코스닥 종합지수가 전체 종합지수가 이게 누르겠죠. 예? 예. 다시 한번 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빠졌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하락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 약간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미니까 뭐가 제일 강하게 올랐습니까? 바로 제약업종이죠. 코스닥 제약업종이 올라온 거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약업종이 다시 한번 또 치고 갈 것이냐, 2차전지 빼가지고 저 FOMC 회의 이후에, 아니면 뭐 노보스로 다시 한번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또는 우크라이나 뭐 관련 종목군들, 예,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붙을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체크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2차 전지가 밀 때 그나마 코스닥 종합지수가 양봉 마감한 것은 제약업종이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5%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가장 먼저 얘네들이 빠르게 지금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제약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패러다임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는 만약에 이 라인인가 2345인가요? 예. 목요일날 저점 이탈한다 그러면 이 갭이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300 언저리입니다. 그 라인까지 밀 수 있는데, 요 정도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겁먹지 마시고 매수 신규로, 예, 대응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뭐 2월 초부터 최소한 한 20, 30%는 현금화를 해가지고 시장을 좀 관망하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시장이 위쪽으로 오르던 아니면 밑으로 누르던, 예? 미국의 은행 문제가 좀 불거져가지고 그때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뺐을 때는, 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어제 FMC 회의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 시장 다 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주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